21세기는요. 인간과 동물의 지속 가능한 이 공존을 모색해봐야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렇죠. 어렵지만 참 의미 있는 표현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오늘은요. 동물 복지 정책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좋다. 시추 마민저로서는 너무 듣던 좀 반가운 소리인데 아주 기대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건 최근의 일인데요. 과연 과거에는 이런 유사한 정책들이 있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유영임 씨. 가지가지 하시네요, 정말.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칭현 씨 말대로 이 동물 복지는 최근에 와서야 정책으로 이제 실현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또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어떤 동물 정책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완전 궁금해요. 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백투더 대한뉴스.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게시장이 이곳 시장, 시장. 게시장? 전통시장, 아예 전통시장. 어린 시절 엄마 따라 시장에 가서 꼬물대는 강아지들을 보던 즐거운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 한 마리 각 사람과 잡아먹는 게 함께 살고 얼마나 있는 큰 동물들은 선물인데요. 시대에 따라 그 인식과 대우가 달랐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땐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문화에 국제사회가 보내는 따가운 눈총으로 진통을 앓기도 먹지 했습니다. 말라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5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의 시대. 그렇지. 본격적인 동물 복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동물 복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개를 향했던 두 개의 시선이 있어요. 한국 식견협회 제3회 전국 식견 전람회가 4월 21일 서울 시내 교대 국민학교 교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57년도의 영상입니다. 지금의 도그쇼와는 사뭇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견공들의 맵시를 선보이는 대회가 종종 열렸다는군요. 똑똑해요. 우리 좋아하는 쇠파. 개들의 가문 자랑입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견공들 83마리가 저마다 특징과 성품을 뽐내며 인기를 다투었습니다. 개들의 얼굴 자랑. 개들이 얼굴 잘. 얼굴 자랑. 전람회가 4월 19일 희한하게 얼굴 긴 개들이 물리과대 예뻐. 앞마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대회는 개들의 얼굴 자랑, 가문 자랑이라는 타이틀로 열리곤 했는데 주로 훈련된 경찰견들이 많이 출전했지만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들도 눈에 띕니다. 순놈들은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는가 하면은 역시 암놈들은 애교를 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세파트종 중 최고는 근 300만 원이나 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그쇼가 열리는 한편에서는 개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투견 대회가 열리기도 저거 진짜 했죠. 몹쓸 행동이에요, 저거. 지금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렇죠. 당시엔 저거를 서울운동장 자꾸 같은 한다는 거 아니야? 공공장소에서 전국 대회가 개최되곤 했답니다. 너무 불쌍하다. 처절하지. 천연기념물 지정과 동물보호 저기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자연보호와 동물 애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모임이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신점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정책은 1960년대 천연기념물 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관심을 갖고 자연 보존과 더불어 기념물 성격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 아래 관리되었습니다. 동물들 중 최초의 천연기념물은 우리의 토종견인 진돗개였습니다. 진돗개 보호 육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행되었죠.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는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돗개를 모두 해제하고 순종 24 내지 50마리만을 골라서 천연기념물로 재지정하는 한편 이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를 제외하면 동물보호 정책은 희귀 야생동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생동물과 관련해 세계를 놀라게 한 두더지인가?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엔이 동물 권리의 해로 선포한 1978년 1월이었죠. 무슨 일일까요? 한 신문에 미처 남쪽으로 떠나지 못한 제비가족 이야기가 실렸는데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앞다퉈 먹이를 보내줬습니다. 제비 먹이를 급기야 강남으로 보내주자는 운동이 일어나 지자체와 항공사까지 나서서 11마리의 제비를 비행기에 태워 이야. 무사히 강남으로 보낸 것이죠.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산림청 산하 각 영림서 직원과 시군 산림관계 공무원들은 야생 조수 먹이 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이나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 정책이랄 게 없었죠. 변화가 시작된 계기는 88 서울올림픽. 동물보호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당시 우리 정부는 국제대회를 앞두고 한국인이 얼마나 동물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네. 애기 순동개발. 한국인들은 먼 옛날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맞아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요. 먹는다 소리 술 취해 잠든 해대니까. 주인을 산불로부터 구하고 저 얘기 알죠? 네, 저거 알죠. 유명하죠. 동상도 있어요, 저거. 사람들은 맞아요. 이 충직한 개를 위해서 의견비를 세워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는 동물과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부쩍 늘어나는가 하면 이와 더불어 애완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삶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란 개념이 정착되고 동물보호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총 6번의 개정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에는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이 생겨났습니다. 또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차츰 높여왔습니다. 휴가 가면 다 버리고.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양심 안 동물 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책임을 지자체가 져야 동물을 그렇죠. 인수하는 소유권 포기동물 인수제도 도입됩니다. 현재 25곳인 지자체 직영동물보호센터는 2019년까지 35곳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쉽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반려동물 취급 판매 허가 약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사이트를 검색하면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반려동물 약국을 찾을 수 있는데요. 구충제, 영양제, 연고 등의 간단한 상비약과 의약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을 방문하실 때 반려동물의 식욕 상태와 활동성, 그리고 나이와 종 몸무게 등을 정확히 알고 오시면 더 안전하게 동물약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 사육에 있어서도 그래요. 동물이 행복할 가축도 권리를 행복하게 추구하는 도와줘야 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동물복지 직불제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나라, 동물복지 정책으로 만들어 갑시다. 야. 역시 다르다.